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은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10시부터 의문점들 그리고 토의점들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덕분에 질문을 뽑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 그리고 내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무엇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오른다, 이제 안 통할까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지지부진한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실망감이 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오른다라는 말, 이제는 안 통하는 걸까요? 매니저님들께 의견 한번 여쭙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공적인 연말 전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월 중순 그리고 12월로 가면서 산타랠리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테마상이 아직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전략은 우리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한번 매니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님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분 매니저님들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국 증시 시총을 넘겼다라는 소식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11월인데요. 질문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11월에는 증시가 오른다라는 격언이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지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만큼 난이도 높은 시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흥태 매니저님, 이번에 좀 통해 줄까요? 아니면 안 통할까요? 사실 연말 되면 이게 뭐 산타랠리 온다, 안 온다, 11월에 오른다, 안 오른다 각종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이번엔 좀 더 침울한 그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침울하기보다는요. 저는 일단 뭐 산타랠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산타랠리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모두 항상 매년 말쯤에 되면은 뭐 금투세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에는 종식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증폭되는 그런 가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멘텀 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상방으로 열어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락은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약간 좀 약세장을 보고 있는데, 내일 시장이 한번 지켜보고 나서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상방을 열어두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도 ADR 지표 자체가 워낙에 과대 낙폭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장에서 오후의 장에서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반대 매매가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오늘 좀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부터 한번 과대 낙폭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도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아직은 세게 못 가고 있는 시점이 조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옥석 가격이기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세게 시장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단발성으로서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서 뭐 지금은 주 종목이 좀 손실 나고 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하루하루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산타랠리는 기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주셨는데 네. 그러면 증시가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회복을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종목별로 굉장히 다른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일단은 분석인가요? 올해 말까지 앞으로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대선이 끝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론 작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질 건데,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입김이 워낙에 세게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그 정권이 내년도 1월 전까지는 연말까지는 이런 테마 장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시장 안에서는 테마 장세로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나 잘 따라오면 된다. 또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그것보다도요. 일단은 박스권이 지속될 네. 수 있으니까는 어려운 장이라도 좀 버티면은 그래도 네. 좀 괜찮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시장에서 좀 웃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흥태 매니저님 수익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잠시 후 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기준 매니저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11월에는 오른다라는 격언 통할까요?
일단 뭐 골이 지금 엄청 깊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엄청나게 지금 3일 연속 2천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제가 보면 8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엔캐리 청산 때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던 건 또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격한 하락,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옵션 만기 때는 저는 이제 기관들은 지금 현재 양봉으로 해서 플러스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가 오전장에 이제 급격하게 어제는 오후장에 하락을 했는데 오전장에 빠지면 오후장에 들어올리는 경향도 많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과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 8월 달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빠른 하락은 또 빠른 상승이 나오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에는 그래도 증시의 회복을 좀 기대해 본다라는 기준 매니저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오늘 큐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성공적으로 내가 연말을 잘 마무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백화점을 살짝 다녀왔는데 로비, 뭐 식품관 할 것 없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벌써 되어 있더라고요. 점점 이제 세상이 화려해질 텐데 연말 분위기 더 내려면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수익이 나야 됩니다. 네.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테마 장세가 워낙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테마들도 잘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테마장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섹터들이 또 있고요. 또 이게 스윙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재건이라든지 우주, 항공 이런 원전 관련된 테마들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만한 그런 테마들이겠지만 그 외쪽으로서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테마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테마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쪽으로서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거를 두고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락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워낙에 또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떨어진다고 더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담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연말까지는 테마 장세가 워낙에 또 세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비중은 줄여놓은 상태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락하는 제약바이오는요? 연말에 어떨까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저도 포트에도 갖고 있지만 네.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제가 포트 아웃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이미 한번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일부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제약바이오는 CDMO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좀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자리를 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를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연말에 보다도 내년도 초부터 다시 한번 좀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전략 주시면서 기존 우리가 주도주로 잘 생각하고 있던 제약바이오까지 투자 전략을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기준 매니저님의 성공적인 연말 전략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시장은 하락하는데 대부분 그런데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다음에 또 이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올랐다가 금방 빠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투자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도 막 10%씩 올랐다가 이제 10% 빠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들고 있을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빠진 만큼 엄청나게 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부합하는 종목들이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니까 뭐 5%씩 10%씩 빠지는 상황이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3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다. 이제 일례로 코스맥스라든지 컨센서스 부합만큼 3분기도 잘 나왔고 뭐 파마리서치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뭐 그런 실적들 잘 한번 보시면 3분기 실적이 견조한 주식들은 결국은 이 하락장에 같이 빠졌다가도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궁금증 해결 먼저 도와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 남겨주시면 그 내용 토대로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프타임 시점에서 저희가 공략해야 될 섹터와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선별해서 엄선해서 각각 한 종목씩만을 공개합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